볼 것이 이제 김영환 후보 고발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직접 안 하고 선대위 측에서 하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영환 전 의원이 이제 뒤에 숨지 말고 소위 가짜뉴스 대책반을 통해서 저희 백종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대질 신문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어제 말씀하신 것만 보면 본인은 상관없고 두 사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말하자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고발 당한 사람 중에 본인도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5월 22일 말하자면 2009년 5월 22일 밤에 비가 올 때 전화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을 토론회 때 후보 토론회 때 했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재명 당선자 측에서 해명한 것이 실제로 비 온 날은 23일이고 네. 본인은 이재명 당선자 본인은 22일 날 조문하러 갔고 근데 일단 5월 22일 자체가 저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이 5월 2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짜 자체도 좀. 네, 그 자체도 잘못됐고 실제로 23일부터는 본인이 꼭 그 성남에서 계속 시민상주로서 있었다는 거고 더군다나 김부선 씨는 그때 제주도 우도에 있더라. 이렇게 그 블로그에 나타나는 김부선 씨 사진을 통해서 자기가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비 오는 날짜도 23일이다.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관계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김부선 씨나 말하자면 김영환 의원 측은 그렇게 23일에서 29일 동안의 사이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진실 공방으로 나와야 된다. 진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걸 알고 싶어 하지 22일부터 23일까지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는 김부선 씨도 이렇게 반박을 해요. 나는 그것을 특정한 적이 없다. 그 날짜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에서 보면은 사실은 49제에 김부선 씨가 갔을 수도 있고 그거는 7월 달에 열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전후로 날짜가 다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김부선 씨가 날짜를 헷갈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당선자 측에서 해명하고자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김영환 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지 그 날짜에 사실 공방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만 따지면은 김부선 씨는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고 날짜를 특정한 거는 김영환 전 후보가 특정을 한 거죠. 근데 김부선 씨가 처음에 SNS 글을 올릴 때 5월 22일을 한번 글을 올린 적은 있었던 걸로. 5월 22일에 대한 얘기를 김부선 씨가 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팩트 정리를 조금 해야 되는데 선거 과정 동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던 그 즈음에서 통화라는 과정 그리고 옥수동에서 미래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진영에서 이재명 당선인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인데 그런 부적절한 일을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김부선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 일단은 그 시기에 미래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김부선 씨가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때는 아니었다고 본인이 얘기해요. 다만 전체적인 관계를 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겨울철에 이재명 당선인이 많이 와갖고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미래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주장은 있지만 적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에서 미래는 없었다라는 게 김부선 씨의 주장인 거죠. 김부선 씨가 이제 어제 그 이재명 당선인 측의 기자회견이 되고 나서 오후쯤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날짜 헷갈렸다고 있었던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라면서 글을 올렸고요. 자, 결백 입증하고 싶으면 이재명 당선인 직접 나 김부선과의 관계 전체를 허위사실로 고소해라. 왜 그 일부만 하느냐. 이런 글을 반박 글을 어제 오후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지만 두 번째로 김부선 씨가 주장하고 있는 통화를 해서 거기를 왜 가냐? 옥수동으로 가 있어라라고 얘기했던 그 통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통화 자체는 진실이라고 또 김부선 씨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인이 반박하고 있는 거는 그 당시는 제주도 있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 사진에 보면 우도에서인가요? 찍은. 네, 맞습니다. 그게 5월 23일 전후로 해서 우도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전에 49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SNS에 올린 글을 차분히 살펴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영결식을 전후했을 때 그리고 4구제 때도 마찬가지고 그의 추모 콘서트 곳곳에서 김부선 씨가 현장에 갔던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2009년 7월 19일 팬카페 글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또 언론들이 포착을 했더라고요. 보면은 그 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7월 19일에 올린 글인데 그러니까 7월 9일, 2009년 7월 9일에 오후 2시에
딸 미소의 만료에도 폭우 속을 달려갔다. 이때가 49제 때. 그렇죠. 12일이 49제 네. 때인데 49제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9일이 갔던 거고 저 때가 폭우가 내렸다는 거기 때문에 김부선 씨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전화 통화에서 뭐 타러 가느냐라고 이재명 당선인과 통화했던 시점은 아마도 9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이재명 당선인의 추가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김영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이다. 근데 이렇게만 보니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왜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실제로 드레피스 사건은 1894년대 억울하게 유대인 대위에 대해서 드레피스라는 대위에 대해서 필적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간첩죄를 적용해서 종신형을 때리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진범이 누군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은폐했거든요. 이 사건은 말하자면 권력을 가진 이재명 후보가 권력이 없는 김부선 씨에 대하여 실제로 사실관계를 알면서 강압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강요한다는 거죠. 침묵을.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저도 이제 저를 향한 공격은 사양하겠습니다. 이미 사양길이에요. 사양길. 아무거나 그냥 막 치니까 좋다. 너무 막 친다 이거. 이게 요즘 지식인 스타일이래요. 아 그래? 예. 시민들이 부도덕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은 우린 한 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 막 치는구나. 막 쳐. 예. 요즘 개그들이 좋아. 막 던져. 던져봐요. 던지게 받아봐. 응. 담 넘어하던 도둑을 발견하고 아줌마가 그런 거 아니지. 아줌마 이 집에 살아? 아니 여기가 우리 집은 아니지만. 나도 여기 우리 집 아니야. 그럼 뭐야? 그럼 우린 같은 편이잖아. 응? 어? 이 집 주인은 털려봐야 돼. 그럼 혹시 아줌마 엠비 좋아해? 너무 싫어하지. 꼬마 같은 편이야. 나중에 촛불 들고 같이 가자. 난 담 넘을게. 일단. 야이 도둑 폴짝. 야. 그래 우리 땅박이 오늘 학교 잘 갔다 왔니? 응 엄마. 근데 우리 반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있어서 걔 꼴보기 싫어 죽겠어. 하지만 같은 반이잖니. 거짓말 좀 하면 어때? 공부만 잘하면 그만이지. 걔 공부 못해. 싸움만 해. 그러면 네가 몇 대 맞아주렴. 코피 몇 번 터진다고 죽기에 하겠니? 엄마 이상해. 내가? 네가 작전 세력에 넘어간 거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니네 담임선생님 너무 지지하지 말라 그랬지. 하여튼 담임을 너무 따르더라. 애가 극성 맞게. 나 들어가서 공부나 할게. 거짓말이나 해 이거사. 네, 공부해서 어디다 쓰려고. 거짓말은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너도 성공해야지. 여기까지. 이 요즘 스타일 최신 거. 진부 나부랭이 개그. 그렇지. 예. 저쪽도 보면은 참 애지간한 인물들 많아.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걸 또 보면서. 예, 또 우린 이 보수의 희망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진작에 망했어야 될 보수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나랑 MB님만 까부수면 다 정의롭고 그렇게 정의롭다고 착각하는 진보 부도덕 패거리 때문? 어떻게 됐지? 뭘 어떻게 알아. 척 보면 MB다 다 나오는데 뭘. 커밍아웃 시즌인가? 왜 이렇게 나와? 반갑게. 반가워요? 반갑지 그럼. 저기 반가운 양반 또. 예, 미안하다 안 그래도. 수고하십니다. 503입니다. 716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정의와 도덕을 외치던 시민들의 스피커들은 원래 다 한몸뚱인가요? 낙지 파케? 예, 그 떨어질 낙땅지. 그래 낙지지. 쭉 떨어지잖아, 쭉쭉. 수명이 다 했나? 뭘 그렇게 벌써 떨어져? 성격인 거야. 선택적 정의, 선택적 도덕성. 응? 그래 뭐 코드가 맞아서 지들끼리 어깨동무를 하는 것까지야 이해를 한다고 쳐. 근데 어디다 대고 이 지극히 보편적인 상식을 요구하는 시민들한테 욕질을 하고 앉았냐고. 간이 막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흘러덩 뭐. 그 간으로 막 줄넘기하는 수준이지. 논란이 많고 의혹이 많고 뭐 하나 시원하게 해명되는 것도 없이 늘 시끄럽기만 하니까. 그런 거 우리는 창피하다.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다. 도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왜?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욕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극성 맞은 벌레래잖아. 작전 세력이. 놀고 앉았네.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기는 힘들 것 같아. 시민들이여, 누가 당신들에게 극성 맞다고 모욕을 퍼붓거든
극성 맞은 게 어떤 것인지 뼈가 시릴 정도로 보여주도록 하라. 예, 아니구나. 야, 할 사극 뻔했다, 진짜. 아니에요. 그렇지, 전화도 아니시고. 응. 잠깐 전하는 말씀이지. 응. 너무 친다, 가벼운 거. 내가 웃을 뻔했잖아. 웃어요. 전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극성 맞아야 또 나라가 잘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시민들 덕분에 우린 연타석으로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집권 여당 정치인들도 이 시점에서 이 판단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사상검열 뭐 어? 아니 이게 어떻게 사상입니까? 도덕성이지. 도덕성에 이념이 있어요? 그러네. 그리고 우리도 좀 그 도덕성 검열 좀 하면 어때? 뭐 하면 안 되나? 원래 해야 되는 거야 원래가. 정치인들은 누구나 도덕성 검증 이건 기본이지. 부패하면 어떠냐? 능력만 있으면 되지. 예, 바로 이런 생각부터 그 MB 정권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진보는 어떤가 한번 보려고 어? 생각들이 거기서 거긴지 다른지. 진보 쪽에도 보편만 뭐 좀 하면 어때? 능력이 있으면 되지. 뭐 그런다 하길래 나랑 비슷한 논란이 있는 분을 그렇다면 과연 그럼 능력은 있느냐? 어? 알아봤는데 자, 그건 알아봤단 말이야 내가. 시간이 없지요. 그만 알아봅시다. 안 되겠다. 시간이 없어. 그지? 그냥 기왕 이렇게 된 거면은 그래도 여태 닦아놓은 건 아까우니까 애들 몇 번 밥 좀 사 먹이고 이 친목 도모질 좀 해가지고 이 보수 파케 카르텔로 다시 이렇게 재정비시키는 건 어떨까요? 에이. 근데 설마 애들이 할 수도 있지 뭐.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찬찬히 한번 뜯어보고 싶네. 그리고 논란이 많으신 분의 지지자들이 새로 만든 권리당원 카페. 그 가서 보니까 아주 공식적으로 그렇게 써있더라고. 문주당이라는 문통만의 권력당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당으로 개혁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자. 이래 써있어.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그게 한 팀이야? 진보 지식인들 눈에는 거기는 분열 세력이 아닌가 보죠. 그런가 보지. 극성 맞지도 않고 그거는. 좋겠다. 멀쩡한 시민들만 씹고 놀아서. 아유, 저축집안 이름 뭐 그렇다 치고 우린 들어가서 밥이나 먹읍시다. 뭐 그런 얘기 길게 하래. 저기요. 거긴 점심 뭐 나와요? 참치. 참치. 말아먹으려고. 그래요. 참치 말어. 야. 많이 말아 잡숴요. 잘 잡숴야 돼. 예. 아이고 나도 먹으러 가야 되겠다. 참치 먹고 시판 있는 통화를 해서 거기를 왜 가냐? 옥수동으로 가 있어라라고 얘기했던 그 통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통화 자체는 진실이라고 또 김부설 씨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인이 반박하고 있는 거는 그 당시에 당신은 제주도 있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 사진에 보면 우도에서인가요? 찍은. 네, 맞습니다. 그게 5월 23일 네. 전후로 해서 우도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전에 49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SNS에 올린 글을 차분히 살펴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영결식을 전후했을 때 그리고 4구제 때도 마찬가지고 그의 추모 콘서트 곳곳에서 김부선 씨가 현장에 갔던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사진들이 네. 있기 때문에. 보니까 2009년 7월 19일 팬카페 글에 있어요. 이런 네. 것들을 또 언론들이 포착을 했더라고요. 네. 보면은 그 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7월 19일에 올린 글인데 그러니까 7월 9일, 2009년 7월 9일에 오후 2시에 딸 미소의 만료에도 폭우 속을 달려갔다. 이때가 49제 때. 그렇죠. 12일이 4구제 네. 때인데 49제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9일이 갔던 거고 저 때가 폭우가 내려서 이재명 당선인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인데 그런 부적절한 일을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김부선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 일단은 그 시기에 미래는 없었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김부선 씨가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때는 아니었다고 본인이 얘기해요. 예, 다만 전체적인 관계를 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겨울철에 이재명 당선인이 많이 와갖고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미래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주장은 있지만 네. 적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에서 미래는 없었다라는 게 김부선 씨의 주장인 거죠. 김부선 씨가 이제 어제 그 이재명 당선인 측의 기자회견이 되고 나서 오후쯤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날짜 헷갈렸다고 있었던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라면서 글을 올렸고요. 자, 결백 입증하고 싶으면 이재명 당선인 직접 나 김부선과의 관계 전체를 허위사실로 고소해라. 왜 그 일부만 하느냐. 이런 글을 반박 글을 어제 오후에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지만 두 번째로 김부선 씨가 주장하고 살펴볼 것이 이제 김영환 후보 고발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직접 안 하고 선대위 측에서 하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영환 전 의원이 이제 뒤에 숨지 말고 소위 가짜뉴스 대책반을 통해서 저희 백종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대질 신문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어제 말씀하신 것만 보면 본인은 상관없고 두 사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말하자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고발 당한 사람 중에 본인도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5월 22일 말하자면 2009년 5월 22일 밤에 비가 올 때 전화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을 후보 토론회 때 했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재명 당선자 측에서 해명한 것이 실제로 비 온 날은 23일이고 네. 본인은 이재명 당선자 본인은 22일 날 조문하러 갔고 근데 일단 5월 22일 자체가 저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이 5월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때 전으로 날짜가 다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김부선 씨가 날짜를 헷갈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당선자 측에서 해명하고자 하는 것도 네.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김영환 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지 네. 그 날짜에 사실 공방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만 따지면은 김부선 씨는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고 날짜를 특정한 거는 김영환 전 후보가 특정을 한 거죠. 근데 김부선 씨가 처음에 SNS 글을 올릴 때 5월 22일을 한번 글을 올린 적은 있었던 걸로. 5월 22일에 대한 얘기를 김부선 씨가 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2009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팩트 정리를 조금 해야 되는데 선거 과정 동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고 있던 그 즈음에서 통화라는 과정 그리고 옥수동에서 밀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진영에서 23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날짜 자체도 좀. 네, 그 자체도 잘못됐고 실제로 23일부터는 본인이 꼭 그 성남에서 계속 시민상주로서 있었다는 거고 네. 더군다나 김부선 씨는 그때 제주도 우도에 있더라 이렇게 그 블로그에 나타나는 김부선 씨 사진을 통해서 자기가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비 오는 날짜도 23일이다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관계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김부선 씨나 말하자면 김영환 의원 측은 그렇게 23일에서 29일 동안의 사이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진실 공방으로 나와야 된다. 진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걸 알고 싶어하지 22일부터 23일까지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는 김부선 씨도 이렇게 반박을 해요. 나는 그것을 특정한 적이 없다. 그 날짜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에서 보면은 사실은 49제에 김부선 씨가 갔을 수도 있고 그는 7월 달에